자, 오늘은 여름 과일의 왕 수박으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과일의 왕을 수박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여름에 나오는 과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녀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박 손질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겉에 껍질을 다 까버린 다음에 속에 빨간 알맹이만 남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수박 3통 먹을 돈으로 2통을 먹게 되더라도 씨가 없는 거를 선호합니다. 왠지 까만 씨를 먹으면 수박에 대한 모든 애정이랄까 그런 게 확 식어버리더군요. 저 수박을 네모나게 만든 걸로 오늘은 스테이크를 만들 겁니다.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 스테이크. 그러기 위해 가지고 마리네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과 설탕을 베이스로 한 마리네이드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짭짤함과 달콤함을 수박이 잔뜩 머금게 되죠. 이 녀석을 오븐에다가 구워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럽을 발라야겠습니다. 우리가 고기 표면에 항상 이것저것 양념을 바르잖아요. 간단하게 만든 양념을 발라가지고 수박의 향을 더 증가시켜 줄 겁니다. 사실 이 레시피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예요. 수박 스테이크라고 검색하면 많은데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나마 다른 방식으로 레시피를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했는데 개뿔 다 거지 같은 소리였어요. 썰고 나면은 고기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냥 빨가니까 그냥 비슷한 거라고는 색깔밖에 없어요. 어쨌든 수박 스테이크를 썰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살짝 불안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줄 녀석을 또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박을 아주 작게 썰어줘가지고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녀석으로 쌀쌀을 만들 겁니다. 쌀쌀에 들어가는 재료는 적양파가 또 있죠. 또 들어가는 녀석은 고추인데 이 녀석은 일반적인 고추 아니라 할라페뇨라고 하는 겁니다. 매콤함을 주기 위해 가지고 양파랑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라임 주스를 짜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임 같은 경우는 껍질은 다른 요리에 썼는데 그 요리는 잠시 뒤에 나올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고수를 잘게 썰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과 소금, 후추 정도만 넣어주시고 마무리입니다. 그것을 수박 스테이크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먹는 거죠. 부품 꿈을 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까? 사실 인터넷에서 이 수박 스테이크를 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형편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뭔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만든 것 같더라고요. 결론이 뭐냐고요? 이런 레시피를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진짜 유튜브에서 이딴 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음식으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요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박 쌀쌀 남은 것이 아까워가지고 제대로 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어봤어요. 정말로 수박 쌀쌀가 먹을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체크 등심을 가져와가지고 굽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테이크 굽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딱히 필요하실 것 같진 않고요. 기름을 대충 발라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룰인 30초마다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거의 한 6-7분 동안을 계속 뒤집어줬습니다. 여러 번 뒤집어도 겉의 색깔은 열심히 잘 나고 마이야르가 이쁘게 되도록 고기를 구워주신 다음에 레스팅을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미디움 정도의 고기가 되겠네요. 이 녀석을 잘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신 다음에 수박 쌀쌀을 위에다가 뿌려 먹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스테이크 소스는 뭐 시큼하거나 찐득한 그런 바베큐 소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후레쉬 소스랑 같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남미 쪽이나 멕시코 이런 쪽에서 쌀사 같은 것과 고기를 많이 먹곤 하는데요. 고기랑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박으로 다른 요리들을 또 해볼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수박을 먹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수박들도 모두 다 손질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냥 큐브처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각 기둥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물엿을 바를 겁니다. 물엿을 충분히 바르고 진공기를 사용해가지고 압축을 하면은 표면에 있는 물엿이 삼투압으로 수박 안에 있는 즙을 빠져나오게 하고 진공 포장기의 힘으로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식감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서 색깔이 매우 진해져요. 보시면은 거의 참치회 같은 색깔이 나오죠. 이 녀석이랑 곁들여줄 녀석이 이제 염소젖으로 만든 고트 치즈입니다. 꺼내주신 다음에 크림화 시켜주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고요. 숟가락으로 매우 진뭉개 주시면 됩니다. 껍질이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라임 제스트라고 하는데 라임 껍질을 만들어 주시고 참깨와 검은깨 섞어주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요거를 참치회랑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참치 살에다가 깨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구워주긴 하는데 오늘은 굽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운 음식으로 먹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염소젓 치즈를 겉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저 치즈를 접착제로 해가지고 겉에다가 깨를 발라주는 것이죠. 그리고 칼로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참치회처럼 얇게 썰어주셔가지고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만드는 요리는 제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별미로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거의 수박을 채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레스토랑에서도 정식으로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으로 보시는 것만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저는 추천드릴 만한 샐러드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수박 샐러드인데요. 수박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 개인적으로 페타 치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먹는 치즈의 한 종류인데요. 두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훨씬 더 딱딱해요. 수박
모양이랑 비슷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가져온 거는 요건 아루굴라라는 겁니다. 아루굴라가 뭐야 라고 하실 텐데, 피자를 많이 드셔본 분들은 루꼴라라는 샐러드 피자를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쌉쌀하고 질긴 맛이 나는 풀 종류의 하나인데요, 달콤한 맛과 짭짤한 맛이 지금 치즈와 수박에서 나기 때문에 좋은 밸런스를 주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요거는 레디시라는 녀석인데 순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장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얇게 썰어 놓으니까 저 모양이 이쁘잖아요. 보통 레스토랑 등에서 장식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이고, 또 이제 장식으로 준비해 줄 게 민트입니다. 이 녀석은 애플 민트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상큼한 향이 많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드니까 드레싱을 만들어야겠죠. 뚜껑을 닫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해 주시고, 꿀 하나와 레몬즙 3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레몬즙이 없다면 그냥 식초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식초는 고급 식초를 사용하실수록 드레싱의 품격이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올리브 오일을 썼지만 뭐 식용유 같은 걸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는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거품기나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통에다가 넣고 흔들기만 하셔도 됩니다. 밀폐가 되는 용기는 아무거나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섞인 드레싱이 완성이 되니까요, 3가지 재료만 있으면 여러분도 드레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금과 후추 등으로 간만 살짝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먹고 싶은 만큼 재료를 쭉쭉쭉쭉 넣어주신 다음에 드레싱을 뿌려주시고 버무려 주시면 끝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소금과 후추를 넣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뭉쳐주시면은 녹색 이파리 같은 애들은 다 시들어 버리니까 살짝만 섞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녀석들도 이쁘게 그냥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은 간편하고 인스타그램 찍기에도 딱 좋잖아요. 이 샐러드는 추천할 만합니다. 특히 페타치즈랑 수박이랑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시면은 이 궁합이 굉장히 고급진 궁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샐러드 많이 드시게 된다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그런 조합이고요. 자, 이제 수박을 여러 개를 잘라놨으니까 이 녀석으로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겉에 부분 수박을 모두 모아가지고 다 믹서기로 즙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수박은 저 식감 때문에 먹는 건데 즙을 낸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만드는 이 디저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즙을 내준 수박을 채를 걸러가지고 맑게 만들어주고요. 이 수박즙에다가 레몬즙을 조금 넣어주고 굉장한 양의 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얼릴 거예요. 수박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죠. 정확히는 수박 소르베를 만들 겁니다. 소르베와 셔벳이 뭐가 틀리냐고 물어보실 텐데, 소르베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로 셔벳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르베는 유제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녀석을 소르베라고 합니다. 과일즙하고 설탕 정도만 들어간 거, 그리고 유제품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부드러움을 주면 그것은 셔벳이 되는 거고요. 아이스크림 전용 용기에 담아준 다음에 한번 꽁꽁 얼리겠습니다. 한 24시간 정도 얼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를 가져와야겠죠. 파코젯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꽁꽁 얼린 이 아이스크림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갈면서 공기를 넣어주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요, 색깔이 선명해지면서 공기가 안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르베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나뉘었죠. 수박즙을 한번 가만히 놔두면은 빨간 게 전부 다 위에 뜨고 하얀색이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섞이도록 섞어가지고 분홍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한 4시간 정도 얼리면은 이런 식으로 단단해진 소르베를 만드는 거죠. 제가 손바닥에다가 비비는 이유는 손바닥의 열로 저 숟가락에서 잘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요건 레스토랑에서 꿰넬이라는 모양을 뜨기 위해 가지고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집에서 저런 식으로 이쁘게 담아 보실 분들은 물을 준비하신 다음에 숟갈을 물로 적셔가시면서 이렇게 떠보시면은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편없게 꿰넬을 떴지만 어쨌든 다 먹으면 사라질 거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맛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좋아하니까 맛있고, 설탕도 왕창 들어갔으니까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자, 다음에는 많이 남은 수박 주스를 사용해 가지고 디저트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볼 겁니다. 굉장한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엿까지 들어가요. 이번에 만들 거는 수박 마이쮸입니다. 맞아요. 새콤달콤 같이 그런 추잉껌류 있잖아요. 그 녀석을 만들 건데요. 나머지 재료들도 다 넣어준 다음에 한번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끓이는 과정에 너무 작은 냄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넘쳤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다시 한 다음에 조금 더 큰 용기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가열을 다시 해줬습니다. 요거를 120도까지 가열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저어주시면서 120도까지 가열을 해주셔가지고 설탕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박 색깔이 안 나니까 색소를 조금 넣어주고 시뻘겋게 만들었네요. 색소를 조금 적게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과했나 봅니다. 이제 성형 과정을 갖춰야 되는데 한 4시간 정도 식혀주신 다음에 늘려주시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뿔싸 제가 신맛이 나는 파우더를 안 넣었어요. 원래는 구연산 파우더 같은 걸 준비를 했었는데 깜빡을 해가지고 이게 마이쮸가 아니라 뭐가 됐죠? 수박 엿이 돼버렸습니다. 신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쫀득쫀득한 식감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쭉길쭉하게 늘려주면서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먹으면 혀에 쩍쩍 달라붙고 이빨에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되게 느낌이 엿 같거든요. 쭉쭉 늘려주셔가지고 공기를 주입해주면 색깔이 살짝
살짝 흰색이 섞인 듯이 변해요. 이 녀석을 유산지 같은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박 마이쮸까지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수박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수박을 응용한 여러가지 요리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기상천외하리라 믿었던 마이쮸를 준비해봤는데 그만 엿이 돼버리고 말아가지고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새로운 요리들 몇 가지를 선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